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참 평생, 평생? 아니요, 예, 한 1년간 정말 끙끙끙끙 대던 책이 있고, 돈에 대한 건데요. 이제 돈에 대한 건데,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자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하고 이제 첼시, 재작년에 유로피안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했고 이제 작년에 토트넘은 4위, 첼시는 3위 했죠. 그래서 2대1로 지다가 이제 손흥민은 교체돼서 나왔고 이제 경기 끝나기 한 5초 전에 이제 손흥민과 교체된 페리시티 선수가 코너킥을 찰 때 이제 해리 케인이 헤딩골을 넣어서 극적인 동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손흥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로메로라는 선수가 쿠쿠렐라라는 이제 선수의 이게 머리끄댕이를 뒤로 잡아당기는 옷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이에 아, 코너킥을 차서 이제 하면서 들어가서 이걸 반칙을 심판이 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손을 쓰면 안 되는 경기잖아요. 근데 손을 아무튼 썼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좀 참, 그러니까 돈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살면서 많은 반칙을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반칙을 하고 여러 가지 반칙을 하는데, 이런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돈 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도 뭐 이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제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져서 이제 한번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 강 건너 홀씨 책방 세간정이라는 어떤 여자분이 이 우리는 신이다라는 책을 아주 자세히 다 1장부터 아주 from cover to cover까지 다 읽어주는 게 이분이 한 달 전에 했어요. 그 중에 공급의 법칙이 돈에 관한 건데요. 정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10번 정도 읽어보신다면서도 모르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 왜 파이코인을 채굴하게 되면 채굴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원문하고 한국말하고 갖다 놓고 1년을 공부한 사람인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나 봐도 없던데요. 몇 페이지에 그게 있나요? 라고 10번 정도 읽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스포츠나 어떤 경기 시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경기 시합은 축구뿐만 아니라 뭐 당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또 프로 게임이라는 게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경기 시합이 이런 물질 세계의 게임이 비물질 세계 왜 이렇게 모든 것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창조된 거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필요성이 뭐 목이건 사람이건 게임이건 증권회사건 부동산 시장이건 코인 시장이건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비물질 세계에 있던 게 물질 세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IT건 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파이코인이건 필요 없으면 사라져요.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필요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공급의 법칙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2시간에 걸쳐서 읽어주니까 한번 어떤 다른 분들도 많이 읽어주시는데 최근에 이분이 읽어주시는데 참 저는 뭐 이제 뭐 눈도 조금 침침하고 이제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자면서 들을 수도 있고 공급의 법칙 굉장히 돈의 공급 돈이 당신한테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경기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한 골 넣었던 그 첼시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맨날 이렇게 자꾸 쓰러뜨렸죠. 손으로 잡고 계속 그랬죠. 이게 한국의 이 토트넘의 로메로라는 소리가 쿠쿠렐라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긴 거 이때 골이 들어가서 문제지. 아무튼 뭐 손흥민을 손으로 잡아서 쓰러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두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뭐 싸우는 것도 스포츠의 일부다. 반칙도 스포츠의 일부다. 예, 그렇죠. 그래서 승패에 영향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로메로 선수가 또 이렇게 또 뭐 양이야 뭐야 왜 양이야 염소야 왜 대가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지 뭐 많이 하죠 이런 거. 손을 쓰면 퇴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번에 이 쿠쿠렐라 선수거든요. 머리끄댕이 잡힌 선수, 로메로 선수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머리를 흉내를 내서 이런 것도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쿠쿠렐라의 머리채를 잡고도 퇴장을 피한 로메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 이 사람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스포츠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뭐 나쁘다 옳다 뭐 반칙도 게임의 일부죠. 이래갖고 걸리면은 뭐 퇴장도 당하는 거고 안 걸리면 괜찮은 거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걸리건 안 걸리건 그래서 이기건 지건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스포츠라는 것이 처음에 나온 거는 스포츠 정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단합을 위해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목적이 돈으로 바뀌면서 승부에 베팅을 하고 도박이 된 거죠. 스포츠가 도박으로 바뀌게 된 거죠. 도박으로 바뀌게 되면 양극성의 세계가 되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거죠. 이기는 것은 선한 거고 지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우리 편이 이기면 우리 편 선수들이 예뻐 보이고 우리 편 선수들이 지면 우리 편 선수들이 미워 보이고 한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양극성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렇게 양극성의 세계로 가면 뭐든지 주식시장이건 코인시장이건 파이코인이건 비트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지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본래의 게임은 나와 상대방의 이렇게 화목, 단합이었는데 이게 돈을 매개체로 하니까 이긴다 진다라는 양극성의 게임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근데 로메로 선수는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는 거를 아주 뭐 좋아해. 손흥민 이렇게 머리끄댕이 뒤에서 잡고 잘해서 습관이죠. 뭐 이건 악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무의식적인 습관이 이런 데서 결정적인 데 나와갖고 정말 잘못하면 퇴장당하고 골도 취소가 될 뻔했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유명한 거죠. 마라도나 1986년도 월드컵 8강에서 영국하고 해서 손으로 넣었죠. 이렇게. 근데 심판이 못 봤죠. 그때 비디오도 없었고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이겼죠. 이런 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나중에 다 정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정산이 된다. 이걸 이제 보상의 법칙이라고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상관관계도 없는 거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끌어붙이는 것 같은데 1년간 이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맞다. 참 맞다. 반칙을 할 때도 있지만 내가 반칙을 했다라는 걸 알고 아무튼 뭐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지식을 원할 때도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어떨 때는 뭐 쌈도 잘하고 좀 건강을 원할 때도 있고 나이가 들으면 돈을 원할 때도 있고 인기를 원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에너지의 형태잖아요. 지식 에너지, 건강 에너지, 돈의 에너지, 인기, 이름, 뭐 출세, 이름과 이제 뭐 타이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형태라는 거죠. 사랑의 형태가 건강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랑의 형태가 건강으로, 사랑의 형태가 돈으로, 사랑의 형태가 지식으로, 사랑의 형태가 인기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반칙을 하고 이런 사랑을, 이 사랑이나 에너지를 원래 스포츠는 화목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싸움과 게임과 승자와 패자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쓰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갔던 에너지가 저절로 거쳐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스포츠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화목과 친목을 위해서 생겼는데 이게 화목과 친목이 아니라 게임이 되고 전쟁이 되고 속이게 되고 싸움이 된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 아니지 무식한 원래의 취지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굉장히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던 지식이 갑자기 필요하면 다 채워지는데 이 필요는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식으로 따지면 하느님의 필요. 쟤는 저게 필요하겠다. 쟤는 돈이 필요하겠다. 쟤는 건강이 필요하겠다. 쟤는 지식이 이 나라는 지금 지식이 필요하네. 이 나라는 지금 돈이 필요하네. 이 나라는 지금 관심이 필요하네. 뭐 이렇게 다 이 지역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필요는 채워진다. 구하면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게 내가 무슨 파트너 구하고 내가 애인 그게 아니고 입장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 저 사람의 갖춤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하겠네. 저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겠네. 저 사람은 인기가 필요하겠네. 저 사람은 지식이 필요하겠네. 이때는 지식이 필요하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바랬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걸 바랬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는 걸 바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바랬는데 지금은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돈을 바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집단 지성이 결정을 해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암만 공부를 많이 해도 무식해져요. 지식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지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 날아가요. 투자를 실패하든지 헛돈 쓰든지 사업하다 망하든지. 처음엔 지식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 지식이 다 쓸모없이 무식해요. 돈이 날아가요. 돈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사람이 날아가고 타이틀도 다 필요 없어지고 예쁜 사람도 얼굴이 망가지고 잘생긴 사람도 얼굴이 추해져요. 명색 인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건강이 없어져요. 건강이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사람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거꾸로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이 자기가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스포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건강이 처음에 이 사람 얼굴에 활기가 돌고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돈이 꼬이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도판에서 20년간 배웠던 건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로메로하고 이제 이렇게 반칙을 이렇게 하고 싸우고 하는 거를 보고 마침 또 이 우리는 신이다 이 공급의 법칙에서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파이코인을 하건 주식을 하건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기본 사상을 한번 제가 한 1년간 가장 깊게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 책 보시고서 10번 보시고서 이해 안 된다. 여기 어디에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은 부자 된다고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